안녕하세요. 2025년 5월 7일입니다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던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걸 바탕으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뭐 대선 전국의 복잡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, 그리고 눈에 띄는 정책이나 경제 이슈까지요.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네,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, 또 갈등,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죠. 정치권의 경랑부터 우리 사회의 어떤 속내,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그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가장 시끄러운 곳이죠. 정치권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진짜 드라마틱해요. 아, 네. 그 단일화 문제요. 네, 김문수, 한덕수 후보 단일화 문제. 이거 뭐 완전 내홍 수준인데요. 김문수 후보는 어제 유세까지 그냥 접었다면서요. 맞아요. 당 지도부가 자기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,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.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단일한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. 당무 우선권, 그러니까 자기 선거 캠페인 운영 권한이죠. 이것까지 언급했어요. 이야, 근데 오늘 저녁 6시에 김 후보 제안으로 한덕수 후보랑 단독 회동이 예정되어 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이게 과연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팔지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당 지도부도 뭐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. 오늘 전 당원한테 단일화 찬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. 그렇죠. 압박이죠. 네, 권용세 비대위원장은 만약 단일화 실패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. 거의 뭐 배수진을 쳤잖아요. 맞습니다. 지도부 입장은 이거죠. 이재명 후보에 맞서려면 단일화는 역사적 책무다. 그리고 김 후보가 이걸 어기면 국민 배신이다.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. 와, 국민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엄청난 압박이네요, 정말. 그렇죠. 한편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쪽 상황도 정말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. 아, 맞아요. 재판 문제. 네,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. 6월 18일요? 대선 끝나고 한참 뒤네요? 그렇죠. 법원은 피고인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걸 이유로 들긴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, 또 사법부가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, 이런 논란이 굉장히 거셉니다. 아니 근데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잖아요. 그럼 이제 형량 선고만 남은 상태인데. 맞아요. 그래서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피선거권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. 이야, 그러니까 본인도 유세 중에 과거 조봉암,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대면서 사법살인 가능성 이런 단어까지 썼다고요? 네. 그 발언 때문에 파장이 아주 컸죠. 민주당은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막 높이고 있고요. 관련된 법안 처리 시도도 하고 있고. 아, 탄핵까지요? 네. 그래서 이 재판 연기 결정이랑 맞물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, 독립성 문제가 다시 한번 크게 불거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와, 진짜 양쪽 다 숨가쁘게 돌아가네요.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럼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? 그 2021년 국민권익위 조사 자료, 이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그 자료 흥미롭죠. 여기 보면 가장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국회 68.7%를 압도적으로 꼽았어요. 네, 거의 70%에 육박하죠. 그 다음이 언론 58.7%, 사법부 58.3% 순이었고요. 교육계 25.4%가 상대적으로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.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 48.4%거나 불공정하다 43.4%, 이런 인식이 청렴하다 11.4%, 공정하다 17.2%는 긍정적인 인식보다 훨씬 높다는 거네요. 네,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. 왜 부패했냐고 물었을 때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 29.2%나 불합리한 법제도 규제 24.7% 이런 걸 꼽았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냐? 이 질문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 48.7% 확보가 최우선이다. 이렇게 답했습니다. 이런 불신이 지금 정치 상황이랑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겠죠? 그렇죠. 결국 다 연결되는 문제네요. 자, 그럼 이제 2025년의 정책이랑 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? 올해가 한국이 초고령 사회,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%를 넘는 해잖아요. 네, 중요한 해죠. 그래서 정부가 인구부라는 걸 새로 만들려고 한다.
이 자료에서도 그 점이 강조되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죠. 근데 동시에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. 아, 경제 쪽도 만만치 않네요. 네, 정책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진행 중인데 역대 최대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 이게 1조 8,809억 원 규모고요. 와, 크네요. 그리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율 이것도 1,000인 이상 노조는 89.1%가 참여해서 꽤 높아졌어요. 또 저소득 아동 안과 질환 수술비 지원 확대라든지 디지털 트윈 국토라고 해서 현실 국토를 가상세계에 똑같이 만드는 그런 사업도 추진 중이고요. 이게 한 5,838억 원 규모 정도 됩니다. 디지털 트윈 국토요? 신기하네요. 근데 좀 걱정되는 소식도 있어요. 의대생 유급 사태요. 아, 맞아요. 오늘 7일이 바로 의대생 유급이나 재적 처리 현황 제출 마감일입니다. 그래서 정말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요. 아휴, 정부와 대학은 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요. 상황이 좀 풀려야 할 텐데요.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소식도 하나 있었죠. 러시아 전승절 행사 관련해서요. 네, 정부가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 기념일 5월 9일이죠. 이 행사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.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. 그 상황이랑 또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한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고심 끝에 내릴 결정으로 보여요. 자,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2025년 한국은 정말 격렬한 정치적 대립, 또 사회 전반에 깔린 불신, 여기에 인구 위기나 경제적 도전까지 정말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복잡한 방정식이죠.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인식 또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가올 대선 결과나 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글쎄요.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다는 그 인구부, 과연 이 절박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 과정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